자기애적 환자들이 가지는 과대자기는 전능감이나 과대주의 또는 과시주의적 자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분들이 임상에 있어서는 과대자기를 거울전이 미러 트랜스퍼런스라는 모습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치료 과정은 거울전이의 치료 과정이라고 우리가 바꿔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코웃은 이 치료 과정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전이신경증의 극복 과정을 우선 설명하고 이와 대비해서 자기애적 환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특히 거울 전이를 어떻게 치료해낼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이신경증의 치료 목표는 무의식에 존재하고 있는 리비도적 소망, 억압되어 있는 리비도적 소망에 대한 자아의 지배를 증가시키는데 있다, 이렇게 치료 목표를 코웃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소망과 이와 관련된 방어들이 전이로 드러날 경우에 이를 해석해 줌으로써 이룰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점과 같은 맥락에서 과대자기의 원시적인 과시주의적인 욕구는 수직분리나 수평분리에 의해서 환자 스스로는 자기의 인식 영역 밖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대자기의 원시적인 과시주의적인 요구가 본인의 인식 영역 밖에 있다고 하는 거가 이분들에게 가장 큰 이분들이 쉽게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라고 볼 때, 이 때문에 과대자기에게 부착된 건강한 자기애적 에너지가 이러한 방어 활동 때문에 전혀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과대자기에 부착된 에너지 때문에 자아의 활동이나 그리고 현실적인 성공을 위해서 사용돼야 될 에너지가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죠. 찰스 브렌너가 얘기할 때 건강한 이고 사이칼라지스트 찰스 브렌너는 그분의 최근 그분의 후기 이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어적인 삶과 어떤 욕동을 만족시키는 삶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방어 쪽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욕동을 실현하는데 쓸 에너지가 없는 게 신경증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이런 경우에 최소한의 방어와 최대한의 만족을 얻도록 타협 형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찰스 브렌너는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코웃도 어떤 자기에 부착되어 있는, 과대자기에 부착되어 있는 에너지가 활용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담자 스스로 자기가 건강한 활동에 사용돼야 할, 그래서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고 자기의 성공을 하고, 그리고 자아가 활발한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자기의 원천이 결핍된 현실자는 그것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분들의 현실을 진단합니다. 여기에서 먼저 설명드려야 될 건 수직분리라는 개념. 어쩌면 우리 마음에
코웃이 아주 독특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수직분리와 수평분리가 스플릿이 우리 마음의 분열 내지는 분리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수직적이고 하나는 수평적이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직분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죠. 수직분리는 성격의 중심 영역에서 분리된 성격의 한 영역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경우에 사용되고 있는 방어 기제가 있는데 이걸 보통 부인이라고 번역하는 디서바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디서바울인데 이 용어는 수용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것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을 인식하는 동시에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한쪽으로 보면 인식하는 것 같은데 실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데 보통 이 디서바울이라는 용어는 외부 현실과 관련해서 쓸 때는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했을 때 그분을 상실하지 않은 것처럼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인지하지 알면서 또 모르는 이런 돌아가신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또 어느 순간에 정서적으로는 이분은 돌아가시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게 부인이라는 현상이죠. 그런데 보통 이러한 부인은 어떤 깊은 상실에 있어요. 초기에 누구나가 겪을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인 경우에는 괜찮은데 이게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죠. 이 디서바울이라는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외부 현실에 대한 것을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것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현상,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우리의 정신의 내용물 또는 구조 이런 것을 부인할 때도 이런 것을 외면하는 경우에도 이 부인이라는 기제가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디서바울이라는 이런 부정이라는 방어 기제는 개인 성격의 중심 영역에 가치와 배치되는 생각이나 성도착과 같은 행동을 이러한 생각이나 행동을 따로 분리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격의 중심 체계하고 전혀 다른 이런 생각이나 또는 행동이 드러난다는 얘기죠. 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부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코웃이 보고 있는데 이 경우에 한 사람 안에 존재하는 많은 상반된 생각과 행동들은 보통 수직분리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동일한 사람 안에 전혀 다른 어떤 생각이나 행동, 평소 같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사람, 평소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을 사람인데 전혀 딴 생각이나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인격의 통합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때 수직적 분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억압되어 있지 않은 생각이라는 거죠. 억압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전혀 다른 같은 사람 안에 중심적인 인격 체계가 있고 그와 전혀 다른 인격 체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반되는 생각이나 생각과 행동이 이 한 사람 안에 있는 경우를 이 수직분리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과대자기와 관련되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때 굴욕이나 수치나 과도한 흥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수직분리 영역 내에 있다는 것을 코웃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같은 이분 입장에서는 성격의 나머지 부분과 대비해서 생각하다 이분은 과대자기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드러나는 것은 굴욕이나 수치
또는 과다한 흥분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이 수직분리 영역 내에 숨겨져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수직분리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조금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이런 걸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을 치료하느냐가 중요한 논점이 되겠죠. 이러한 자객적 장애를 치료하려면 수직으로 분리된 영역 안에서 부정된 정신적인 내용을 점차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그것들을 중심적인 성격 안으로 통합해야 된다. 인격의 통합성이 없다고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 인격이 아니고 마치 두 개의 인격 또는 세 개의 인격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어떤 면에서는 이런 방안을 compartmentalization이라고, 어떤 구역화된다. 우리 마음의 이 구역과 저 구역이 서로 전혀 다른, 소통이 안 되는 별개의 마음의 영역이 있는 것처럼 수직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스플릿이라는 코웃이 쓴 수직분리라는 개념은 또 다른 분들은 다른 용어로 사용하겠죠. 여기서 수직분리라고 하는 것은 억압이 일어나는 경우는 그의 의식으로 전혀 오지 않는데, 이 부인이라는 기제를 아까 설명한 데서 어떤 것을 아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모른다. 그죠? 이런 상황을 아까 부인이라는 방어가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부인하고 있는 이런 마음의 어떤 정신적인 내용들이 중심적인 인격체계 안에 점차적으로 통합되어 나가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심적인 성격 안에 어떻게 이 수직 분리돼서 숨겨져 있는, 수직 분리돼서 아는 것 같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정신 내용물들을 통합해 내는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되는 거죠. 이런 수직 분리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보통 내담자들은 전에 일시적으로 차단되었던 자신들의 내면과 접촉하게 되고 충격을 받고 크게 놀라워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때 코우스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때 그들은 이것이 나란 말인가? 또는 이것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 지금까지 있었단 말인가? 라고 묻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대 자기가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서 과대 자기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현상들을 중심적인 성격 안에서 소화해내느냐. 그래서 중심적인 성격 안에 소화해낸다고 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는 것을 통합해내는 과정이 일이죠. 그래서 이런 수직 분리가 일단 해소되고 부정된 정신 내용이, 지금까지 부인되었던 정신 내용이 드러나는 것은 보통 이런 환자들의 치료 전반부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수직 분리가 일단 해소되면 이 분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지탱해 왔던 에너지가 자유롭게 풀려나면서 자아가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강화된 자아는 코웃이 설명하고 있는 수평분리라고 하는 억압장벽 아래에 보존되어 있는 과대자기의 원천적인 요소들을 이제는 좀 다루어낼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수직분리와 수평분리 밑에 숨겨져 있는 과대성이 활성화되고, 그 과대성이 드러나고 거울 전이와 연관된 과대적인 환상이 노출되게 된다. 코웃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치료의 목표는 항상 가장 뛰어나고 놀랍고 아름답고 뛰어난 이런 존재로 자기가 알려지기를 소망하는 과대 자기를 전체 성격 안으로 통합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과대 자기를 중심적인 전체 성격 안으로 소화해내는 것, 통합해내는 작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통합을 통해서
전에 부정되었던 치욕스럽고 조잡하고 과시적인 자기애, 이게 유아적인 자기애죠. 어린 시절의 자기애가 옴니퍼던스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과시적인 자기애가 조금씩 수정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일단 의식으로 충분하게 중심 성격 안에 소화되는 과정 속에서 원래 어떤 치욕스럽고 조잡하고 유아적이고 과시적인 이런 자기애가 건강한 자기애로 수정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이 과대 자기가 치료 과정 속에서 드러나고 그것이 표현됨으로써 이 과대자기가 수정되는 과정을 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자존감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또 과대적 환상이 분명하게 인식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치료 과정 속에서 거대 환상이 이제 드러나겠죠. 거대자기, 거대 환상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있으면서 잘 모르고 지내왔는가 하는 것을 내담자가 인식하게 되면서 그것이 조금씩 수정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분리가 만약에 극복되고 나면 어떤 모습으로 되느냐면 부정된 과대주의, 지금까지 부인되고 있던 과대주의가 지금까지 숨겨져 있지만 전혀 수정되지 않고 있던 것이 이것이 과대적인 그랜디오스 셀프가 점점 감소하면서 현실자아가 강화되는데, 이때 과시주의는 경험적인 자기로 통합되고 자부심과 향상된 자존감을 점점 경험하게 되면서 강화된 자기는 무의식적인 우울과 원초적인 과시주의를 인식할 능력을 지닌다. 이 얘기는 수평분리는 억압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 그 억압 밑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정신적인 내용물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억압장벽 밑에는 이 과대 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무의식적인 우울과 무의식적 과시주의와 과대성이 또 억압 장벽 밑에 수평분리 밑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이걸 다루어갈 만큼 현실 자아가 점점 강화되면서 수직분리와 수평분리 속에서 숨겨져 있던 과대성들이 점차 줄어들고 현실 자아가 강화된다. 이런 상황을 코웃이 희망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